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사랑이 샘솟고 웃음꽃 가득한 5월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채무상한선 인상 데드라인이 약 2주일 남았습니다. 공화당 연방 상원 의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규모 지출 삭감을 안 하면 채무 불이행을 하라고 한 권고를 거부합니다. 트럼프의 영향력이 강한 하원 의원들은 대체로 말하기를 회피하지만 하원 강성 프리덤 코커스와 트럼프 전 대통령 사이의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분열이 보인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 시행되던 타이틀 42가 오늘부터 해제되고 현재 국경은 예상보다는 비교적 질서정연하다고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공화당 하원은 국경 보안을 강화한다는 목적의 국경 안보 법안을 어젯밤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에서 통과될 리 없다는 걸 알면서 만든 법안입니다. 전신 사기와 돈 세탁 등 13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조지 산토스 연방 하원 의원이 하루 뒤에 브라질에서의 절도를 인정하고 벌금과 배상하는 조건으로 케이스 기각에 합의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최고 2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수입산과 중국산 합쳐서 100만 대 이상을 리콜합니다. 트위터의 새로운 CEO로 거의 결정된 것이 확실한 NBC 유니버설 베테랑 광고 세일 책임자 린다 야카리노 씨에게 시선이 집중됩니다. 그가 광고 책임자였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리를 물려주는 것으로 최근에 트위터는 성인용 콘텐츠 사이트가 돼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벌써 이제 미국의 주요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이 국가 채무 불이행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들께서 받고 계시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라든가 공무원들 봉급 전부 일단은 협상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받지 못하게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직까지 그 내용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2주일 안에 미국이 얼만큼 큰 경제 손실이 있다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워낙에 CNN 타운홀 미팅에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아니죠. 민주당은 아니고 공화당 상원과 하원 의원들의 반응 거기에 이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 예정대로라면 화요일에 한번 만났고 오늘 다시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의원들이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할 예정이었지만 그렇지만 이제 어제 실무회담이 열렸거든요. 그 실무회담에서 어쩌면 진전이 있었는지 오늘의 미팅을 다음 주 그 화요일로 연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그러면 공화당의 상원과 하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에서 했었던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주로 이제 시작 자체를 하원에서 하기 때문에 하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하원이 주장하고 있는 모든 그 연방 지출을 삭감하라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냥 국가를 부도 상태로 가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상원 의원, 하원 의원 하면서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I say 공화당들에게 말합니다. 뭐 하원 의원, 상원 의원들에게요. 만약에 대단한 그 지출 삭감을 받지 못하면 you're gonna have to default. 채무 불이행 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말, 채무 불이행을 한다고 해서 미국 경제에 큰 영향 없다. 뭐 데드라인 못 맞추고 그래도 nothing이거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표현입니다. nothing,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나 아니면 뭐 많게 길게 일주일, 뭐 하루 정도 배드데이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채무 불이행 해야지 된다. 완전히 원하는 대로 그게 이제 그 지출 삭감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상원과 하원이 반응이 다릅니다. 여기서 참 미국의 여러 세 개의 축이 있다면 백악관, 연방 상원, 연방 하원이 있고 연방 상원이 연방 그 하원에 비해서 굉장히 성숙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문제가 어떻게 그 풀려져 나가는지를 인생에 있어서 꼬인 문제를 어떻게 미국 연방에서 의회에서 풀어나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뭐 당연히 연방 상원 의원이 임기가 6년이고 하원보다 3배 여유가 있잖아요. 임기 2년인 게다 대고 보통 이제 상원이라든가 많은 정치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원 같은 데서 경험을 쌓고 주정부에서 경험을 쌓고 연방 상원으로 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노련한 정치인들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원입니다. 이 상원의 반응에 대해서 저는 오늘 더 힐, 의회신문 더 힐의 알렉산더 볼튼 기자의 기사 취재를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얘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연방 상원에서는 트럼프의 제안은 진지하게 고려해 보기는 너무나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원은 빚진 게 없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하원 같은 경우는 하원 의장이 당장 하원 의장이 되지 못할 그럴 정도에서 15번이나 투표를 해도 계속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가 표를 더 많이 받고 이런 일이 나오자 아니 민주당에서는 전부 그를 지지하니까 아무튼 과반수를 넘기지 못한 겁니다. 공화당 내부에서 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은 다 주고 그랬을 때 막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프리덤 코커스라는 가장 하원에서 보수적인 너무나 보수적이고 또 심지어 극단적이기까지 해서 존 베이너 연방 공화당 하원 의장이 2015년도에 나는 이들하고는 일을 못해 먹겠어 하고 사임하고만 프리덤 코커스에게 서로 전화를 걸고 하면서 프리덤 코커스가 이제 그 손을 들어줘서 케빈 맥카티가 하원 의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빚이 있는 거예요. 케빈 맥카티로서. 상원은 반대죠. 지난번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했었던 그 상원 후보가 거의 떨어지고 한 사람 오하이오에 있는 J.D. 벤슨 이런 사람만이 붙었기 때문에 상원은 트럼프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때문에 우리가 다수당 자리를 다 따놓은 당상을 그냥 민주당에게 덜컥 넘겨주고 말았네. 그래서 정치에 있어서는 어느 나라나 이 정치인들이 누구에겐가 빚을 지고 있다와 빚을 지고 있지 않다. 이게 굉장히 자유로운 겁니다. 본인들의 일을 펼쳐갈 때. 상원은요. 뭐 가장 유명한 사람 온건하기로 리자 머코우스키가 바이든과 맥카시가 함께 일을 해서 이건 협상을 해야지 된다. 미국을 어떻게 채무 불이행을 할 수가 있는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화당의 상원 원내총무 존 튠도 사우스다코타가 지역구입니다. 이 사람은 상원 의원 대부분은 협상을 원한다. 트럼프의 영향력 별로 없다. 지금 비상사태다. 그리고 존 코닌 텍사스예요. 연방 상원 의원. 제가 지금 공화당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상원 리더십의 어드바이저이기도 합니다. 채무 불이행이 국가가 돈을 못 낸다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미tt 롬니, 우리는 채무 불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협상할 방법을 찾아야지. 그게 대통령이라는 사람한테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게 내가 본인이 대통령일 때 몇 번 또 이거 했어요. 아무 문제 없이 공화당이 다수당이었었고 그때는 내가 대통령이었으니까 그랬고 지금은 대통령이 아니니까 이 답이 나온 말이 앞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tt 롬니는 대통령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고 트럼프가 항상 뭐 정치적인 이해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안다.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이것은 한 사람만 정치적으로 축하할 것이다. 그게 도널드 트럼프고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할 얘기가 뻔하기 때문에 밋 romney의 얘기입니다. 내가 만약 대통령이었다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났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적이 없다. 늘 하는 얘기요. 그래서 타운홀에서는 트럼프가 보여준 그러한 말들이 진실이라든가 헌법 질서와는 상관없는 사람임을 보여줬다. 밋 romney 공화당 상원 의원입니다. 빌 케이스 유명하죠? 루이지아나가 지역구인 공화당 상원 의원. 채무 불이행 그런 트럼프가 충고를 하는 게 놀랍지 않다. 인기 영합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 후보. 하원에서는 내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는데 하원의 온도는 모르겠지만 상원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잠시 악시오스의 보도를 전해드립니다. 조시 하울리 하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다기보다 추종 세력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 사람이 훨씬 젊고 그 미주리가 지역구고 의사당 폭동 사건 때 막 폭도 아주 본격적인 그런 그 뭐 부서짐 이런 것들이 있기 전에 나와서 막 격려하고 그렇게 격려하는 거 사진 찍어서 머그샷으로 만들어서 팔고 기금 마련하고 했었던 사람인데도 트럼프 커멘트에 동의하지 않는다. 채무 불이행 세상이라고는 없는 거다 미국에. 그리고 J.D. 벤스만 오하이오가 지역구이고 이 사람이 이제 트럼프의 지지로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원래 아주 유명한 영화도 있고 책도 써서 그전에 조금 유명했었던 사람인데 어쨌든 트럼프가 지지해서 당선됐잖아요. 이 사람만 하는 말이 에이 트럼프가 그게 말로 허세하는 거지 정치적인 조언이지 그게 무슨 재정적인 조언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름을 밝히지 않은 공화당의 또 다른 상원 의원은 더 힐에 상원에서는 트럼프의 명령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지 않다. 있기는 있다는 얘기예요. 상원도. 하원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원 의원들은 대부분 아직까지는 말하길 꺼려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을 크게 비난하는 하원 의원은 없고요. 분명한 건 프리덤 코커스 그렇게 아주 가장 강성인 프리덤 코커스와 트럼프 사이에 균열이 지금 있어 보이는 것은 특히 이 이슈에 대해서 그건 분명해 보입니다. 루이지아나가 지역구인 마이크 존슨 하원 공화당 컨퍼런스의 부의장입니다. 이 채무 불이행은 하원이 피하고 싶은 거다. 협상이 안 되면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게 당연한데 그걸 막으려고 지금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닌가. 밥끝 어떤 채무 불이행도 없다. 말도 안 된다.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 이해를 하겠는가. 채무 불이행을 피할 수 있는데 협상을 해서 서로 양보를 하면 그런데 채무 불이행을 하고 국가를 부도 상태로 하고 국민들 봉급을 못 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도 영원히 채무 불이행은 없다. 경제에 나쁘고 미국인에게 나쁘고 국가 안보에 나쁘다. 클레이 하긴스 루이지아나입니다. 트럼프의 빅 서포터입니다. 본인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난 트럼프의 빅 서포터고 아주 친구로 생각하지만 트럼프는 뭐 본인이 원하는 말 할 수 있지만 채무 불이행은 아니다. 트럼프의 말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같은 공화당 하원인데도 바이런 도널즈 이 사람 플로리다입니다. 그 트럼프 아들 이름과도 똑같고 도널즈 좀 비슷하죠. 라스트 네임과 퍼스트 네임이 채무 불이행에 들어가면 지출 문제, 미국이 왜 돈을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화당 입장에서는 사회복지에 왜 이렇게 많이 쓰는지를 철저하게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채무불이행 불사한다 하는 얘기죠. 랄프 로먼, 노스캐롤라이나가 지역구입니다. 모든 게 테이블 위에 있다. 그리고 이제 케빈 헌, 오클라호마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보수 공화당 하원의 스터디 위원회가 있는데 그렇게 본인들 공부하는 그룹들 있잖아요. 위원장입니다. 트럼프에 동의한다. 이에 비해서 하원 리더십은 중간쯤 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프리덤 코커스가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은 타운홀 미팅을 하고 나서 프리덤 코커스와 전화하고 이렇게 저렇게 아니면 당장 내년에 당신 떨어뜨릴 거야 뭐 아니야 뭐 내가 지원해 줄게 이런 말이 오고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프리덤 코커스의 몇 명만이 반대를 하고 강하게 그렇게 막 케빈 맥카티도 심지어 협상을 하려고 해도 주저앉히려고 하면은 이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이게요, 케빈 맥카티도 현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과는 거리를 좀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채무 상한선을 올려왔고 지금도 채무 상한선에 대한 협상 대상자는 바이든이다. 트럼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사우스다코타가 지역구인 더스티 존슨 그 공화당의 하원 의원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더 힐의 보도인데 내가 누가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하면서 캠페인은 시처럼 하는 거고 정부 통치는 산문처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캠페인은 아주 함축된 언어로 그리고 굉장히 현실과는 동떨어진 그 말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시처럼 산문이라는 것은 뉴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실성의 뭐 육하 원칙에 뭐 부분적으로 4개라도 들어가야지 되고 문장이 맞아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근사한 산문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해서 통치는 산문처럼 하는 거고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를 읊는 것이다. 그리고 후보들은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사람과는 다른 말을 한다.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사람은 그래도 산문인데 이 후보들은 시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알렉산더 누구였었죠? 이 더 힐의 기자가 그 설명을 해줍니다. 알렉산더 볼튼, 마이클 볼튼을 기억을 해놓고도 뭐 잊었어요. 알렉산더 볼튼이 그 말은 누가 한 것이냐 하면은 마리오 쿠모, 앤드류 쿠모 주지사의 아버지이고 크리스 쿠모, CNN의 크리스 쿠모의 아버지인 마리오 쿠모가 했었던 얘기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상원이 생각하는 것처럼 채무불이행을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께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 받고 또 공무원이신 분들, 연방 공무원들 돈 받고 하시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고 최악의 순간에 채무불이행이 되면 거기부터 시작이 돼서 미국 경제, 세계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끌고 갈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경제 전문가들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는 며칠 전에 말씀드렸었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등판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원에서 케빈 맥카티가 지금은 약간 뒤로 빼면서 트럼프가 아니라 이 문제는 바이든이라고 해결해야지 되는 문제인데요 하는데 본인이 하원의장 될 때 프리덤 코커스를 얼마나 약속해 준 게 얼마나 많겠어요. 말로도 약속을 했고 서면으로도 약속을 해서 케빈 맥카티가 하지 못한다면 그때의 미치 매코넬이 등판을 해서 뭔가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겠죠. 지금 하원도 상원은 물론이고 트럼프와 심지어 거리를 두는 하원 의원들까지도 트럼프의 힘이 있으면 내가 표를 많이 받는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트럼프 쪽에 붙는 것이고 특히 보수적인 지역에서는요. 그러나 트럼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유권자입니다. 유권자가요. 그냥 국가 부도, 국가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파산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크레딧 카드를 다 못 내는 거예요. 당장 돈이 없어서 못 내서 크레딧이 막 망가지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내가 회생할 그런 그 기회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유권자가 좋아하겠습니까? 유권자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원의 프리덤 코커스의 일부도 트럼프와는 나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그래서 국민이고 저는 이게 굉장히 이 드라마가 궁금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어느 정도 진척이 될지 일할 수 있는 날짜는 얼마 안 되잖아요. 이제 그 6월 1일 그 이전에 그래서 이게 또 하원과 상원이 다르고 미국에서는 결국은 어찌어찌하여 협상을 이뤄내는데 어찌 될 것인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CNN과의 그 인터뷰에서 본인이 딱 기선을 잡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으로서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그룹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오늘부터 이제 또다시 시작되는 미국의 모습, 그리고
리를 트럼프는 따로 있는데 좀 리를 트럼프 비슷한 사람의 이슈. 이건 이제 국가별로 어떻게 범죄를 다루는 부분이 다른가 하는 것도 보여주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이게 아마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굉장한 그 어려움이 될 겁니다. 몇 년 동안이나 그 타이틀 42라는 것 때문에 국경으로 그 난민 신청을 하러 바로 미국 땅에서 신청을 수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스탑을 했잖아요. 스탑을 했다가 몇 년 만에 지금 다시 오픈을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뭐 코비드 19에 관한 여러 가지도 전국적인 그 코비드 19 비상사태 같은 것을 끝냈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타이틀 42라는 행정명령도 끝냈습니다. 건강상을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에 이제 질병통제국이 발표를 한 것이지만 상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심정이 반영이 된 것이고 그 당시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에는 뭐 질병통제국이라든가 무슨 연준이라든가 그런 질병통제국이나 연준이 얼만큼 받아들였든지 대통령이 굉장히 그 압력을 많이 넣었거든요. 심지어 그 초기에는 처음으로 그 이런 정치인을 해보기 때문에 이해도가 떨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 내가 대통령인데 못할 일이 뭐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질병통제국에서는 그 당시에 무슨 질병통제국장도 실제로 코비드 당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끌려다니고 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때 이제 질병통제국이 발표를 해서 이게 우리 대중 건강을 위해서 어디서 어떤 병균이 얼마 올지도 모르니까 우리는 일단 미국에 들어와서 난민 신청 받고 하는 것을 안 한다 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미국에 와서 미국에 이제 법원이 있잖아요. 그 담당 법원이 있어서 그 법원에서 국제법에 맞게 절차에 따라서 딱 하려면은 그게 적어도 몇 년이 걸립니다. 적어도 내지는 몇 년, 약 몇 년이 걸립니다. 그동안에 이 사람들은 아주 그 완전한 미국의 그 합법적인 그 영주권자도 아니면서 미국에 머물러야 되는 거죠. 그걸 지금 없앴습니다. 몇 년 동안 동결해 놓다가 이게 이제 그게 동결이 안 되고 이렇게 되니까는 사람들이 확 그 몰려온다는 것은 너무 이제 뭐 확연하게 지금 드러난 그런 그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도 출신 국가에서 박해를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미국에 머물면서 인터뷰도 이렇게 할 수 있고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지금 알레한드로 마요르카 그 국토안보부 장관이 국경이 열린 게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그렇다고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자격이 있는 사람이 미리 뭔가를 신청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게 그 시행된다 하니까 어제까지 막 밤에 강을 넘고 막 담을 넘고 제방을 넘어서 미국 땅에 발을 밟고 이랬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오늘 0시부터 이게 시행이 되고 나니까 뭐 엘파소 그 건너편에도 뭐 10,000명 이상의 줄을 서 있다고는 했는데 그 2,000마일 국경에 뭐 많은 그 이민 단속국 사람들 또 그 관련 이제 그 집행관, 법 집행관들이 있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어 보인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못 왔던 사람들이 몰려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그 선거를 앞두고 굉장한 그 악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넘습니다. 아무리 미국 정부에서 지금 뭐 불법으로 여기 들어온 것이 그 조건에 맞지 않게 이제 미국 땅을 밟은 것이 드러나면은 5년 동안 뭐 난민 신청을 못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너무나 절박한 사람들이 내 조국에선 살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에 따라줄지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더군다나 공화당에서는 어제도 보니까 텍사스의 그레그 에버트 주지사가 부통령 관저로 또 무슨 뭐 난민 신청을 하려고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을 버스에 태워서 관저 앞에 내려놓고 지난번에 아주 추웠던 뭐 크리스마스 이브에 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권 운동가들은 사실은 이 타이틀 42 자체를 굉장히 비난을 했었습니다. 세계에 난민법이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는 게 거의 없으니까 이해가 좀 잘 안 가시고 뭐 백의 민족
단일 민족 이런 오랜 전통이 있기 때문에 미국처럼 이렇게 뭐 샐러드 볼, 용광로인 곳에서 또 정치도 뭐 남미, 중미 뭐 막 섞여 있고 심지어 이건 꼭 남미 쪽에서 오는 사람만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뭐 중동의 어떤 지역에서 오는 사람에게도 사실은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좀 힘든 그런 국가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나 미국에서는 타이틀 42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했었고 바이든 대통령도 처음에 딱 대통령 되고 나서 이 타이틀 42를 없애기를 원한다. 없애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었습니다. 공언을 했는데도 그렇게 못했잖아요.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 때보다 더 강하게 집행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강하게 조였던 것을 지금 풀어놓으니까 이게 아마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것은 오늘은 비교적 좀 안정적이라고 하지만 큰 이슈가 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게 풀어지고 하는 것을 겨냥을 해서 어젯밤에 공화당 하원이 법안을 하나를 통과시켰습니다. 법안 이름이 국경보안법안 이런 거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내용이 뭐냐면요. 이건 당연히 당파적으로 통과가 됐고요. 219대 213으로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통과가 됐는데 이게 한마디로 이 난민 신청 같은 것을 어렵게 하는 것이고 추방 같은 것은 쉽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법안 하나를 만들려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써야지 됩니다. 몇 개월 동안이나 공화당의 하원 의원실에서 막 일을 하고 했는데 통과되지 않을 거 100%입니다. 상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지금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그 상원 의원까지도 등장했잖아요. 표가 부족한 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설령 민주당에서 누군가가 공화당과 손을 잡아서 통과를 시킨다 한들 바이든 대통령이 비토한다고 했으니까 통과될 리가 없는 법안에 몇 개월이나 매달려서 이 일을 한 겁니다. 인원이 얼마나 들어갔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소용없는 일을 한 것이냐?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우리의 이 이민에 관한 이슈가 이렇다고 공화당의 어떤 그 목표 같은 것을 보여준 것이고 위시리스트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다. 뭐 추방을 많이 하고 구금도 많이 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적게 해라. 뭐 차단해라. 이런 것이 원하는 그 위시리스트를 보여준 것만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미국이 인도주의적인 국가인데 일단 온 사람 어린아이가 배고프다고 울고 하는데 우리 국민 아니잖아 하면서 우유를 안 줍니까? 기저귀를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공화당의 이 법안에는 그런 NGO 무슨 정부 기구가 아닌 그런 곳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돕잖아요. 그런데 기금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 내용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상원에서 통과될 리도 없지만 각자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민에 대해서 이슈가 많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꼭 뭐 난민에 관한 이슈만 불법 체류자에 관한 이슈만이 아니라 이민 하면은 결국은 쭉 가서 모든 이민자 합법이라도 내 일자리를 빼앗아 간 사람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소수 인종으로서는 이민자로서는 이 이슈를 조금 더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이 얘기부터 말씀드리죠. 조지 산토스라는 초선 34살밖에 안 된 젊은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이 어제 브라질 검사와 합의를 했습니다. 어떤 합의냐면 이 사람 물론 미국에서 뭐 선거 자금을 다른 데다가 쓰고 뭐 거짓말하고 뭐 등등해서 13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무죄를 주장하고 50만 달러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는데 풀려나자마자 한 일이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브라질 검사와 합의를 했습니다. 2008년도였어요. 2008년도에 브라질의 상파울로에 있는 뭐 아주 그 좀 고급 제품을 파는 소매 스토어였답니다. 거기서 옷을 그때나 지금이나 왜 이 사람은 옷이 문제예요. 옷을 왜 남의 돈으로 그렇게 사 입습니까? 옷을 사서 뭐 몇백 달러짜리 신발 이런 거를 사고는 그게 체크가 본인 체크가 아닌 거예요. 남의 체크. 이것도 막 스토리가 있는데 스토리를 들어보면 구질구질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그런 남의 체크로 그렇게 해놓고는 뭐 도망치고 또 친구를 시켜서 바꿔서 돈으로 바꾸고 아무튼 좀 칩해요 스토리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2008년도에 저질렀던 거거든요.
지금 34살이고 제가 생일은 체크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18살 아니면 19살이었겠죠. 18살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물어주는 겁니다. 그때 뭐 $700를 체크로 냈다고 하든가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2,800로 배상을 해주고 그 리테일 스토어 주인에게, 그리고 $2,000는 벌금을 내고 대신에 케이스는 기각. 원래는 2008년도에 이런 일이 있어서 수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계속 소환장을 보내잖아요. 그럴 때 소환장을 보내도 답이 없습니다. 왜냐? 그때는 이미 미국 뉴욕에 있었기 때문에. 뉴욕에 있고 그 일로 이제 안 돌아갔겠죠, 브라질에. 그래서 이제 뉴욕에 있고 하니까 뭐 못 받고 해서 케이스가 끝났어요. 5년 뒤인 2013년도에 끝났는데, 그런데 이번에 덜컥 지난해에 롱아일랜드에서 연방 하원 의원이 돼버린 겁니다. 그 지역은 워낙에 민주당이 강했기 때문에 어디 거짓말 투성이인 사람이 공화당에서 후보가로 하나 나왔다고 하는데요 하면서 민주당이 그걸 그냥 가볍게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막 옷 차르르 입고 다니고 내가 돈을 이렇게 잘 버는 사람이고 하니까 또 주민들이 그 사람한테 빠져서 표를 줘서 돼버렸잖아요. 연방 하원 의원이. 연방 하원 의원이 돼서 유명해지니까 브라질까지 이 소식이 들어가서 결국은 사건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가 이렇게 해서 돈을 내기로 하고 합의를 했지만, 만약에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라면은 최고 20년 징역형이랍니다. 뭐 남의 체크를 위조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그리고 보통은 지금 커네디컷의 검사인가요? 누군가가 얘기하는 걸 보니까 보통은 한 24개월에서 48개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을 합의를 한 겁니다. 이제 합의를 한 거고요. 아무튼 본인은 이런 것 합의해서 정리해놓고 재선 캠페인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한, 이런 미국에서 이렇게 어수룩한 일도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테슬라하고 트위터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뭐 열을 붉은 곳이 없다고 하더니 테슬라가 중국에서도 100만 대 이상을 리콜한답니다. 그런데 이게 외국에서 만들어진 것도 있고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도 있기 때문에 뭐 테슬라 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차피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제 머지않아서 모든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로 생산돼야 되기 때문에요. 중국 마켓 규제국이 먼저 발표를 했고 테슬라도 성명에서 똑같은 발표를 했습니다. 모델 S, 모델 X, 모델 3 이 세 개 종류가 2019년 1월 12일부터 2023년 올해네요. 4월 24일 사이에 제조된, 해외에서 제조된 모델, 그리고 중국 모델은 모델 3와 Y도 리콜을 한답니다. 리콜하는 이유는요, 엑셀레이터를 세게 밟았을 때 항상 그 경고를 주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있다 하는 얘기고요. 테슬라도 뭐 내용을 발표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3월 달에는 미국에서 2022년과 2023년형 모델 Y 뭐 3,470대를 리콜했습니다. 그때는 뭐 벨트가 좀 루즈하다고 해서요. 그리고 또 뭐 운전할 때 뭐 스티어링에 문제가 있다 해서 연방 조사도 지금 받고 있거든요. 자율주행은 뭐 모든 자동차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그 셀프 드라이빙 소프트웨어에 그 문제가 있다 해서 또 2월 달에 36만 2천 대 리콜을 했고, 전국 하이웨이 교통안전국도 스탑 사인에서 이게 안전하게 스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노란불 있고 이럴 때. 그래서 조사를 한다. 이게 테슬라 얘기고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어제 오후에 앞으로 6주일 안에 트위터에 새로운 CEO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맞다, 쉬가 맞다 해서 오늘 워싱턴 포스트에 보니까 어쩜 이렇게 이분의 기사를 길게 써놨던지요. 린다 이아카리노라는 여성입니다. 지금 그 MBC 유니버설의 광고 책임자인데, 그거 이제 글로벌 광고 분야의 베테랑, 완전히 광고 세일 책임자인 겁니다.
광고 마켓에서는요 가장 능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글로벌 광고 파트너십 회장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이제 그만뒀어요. 사임했습니다. 오늘 아침인가 아무튼 그 사임을 발표를 했어요. MBC 유니버설에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건 처음에 요즘은 뭐 트위터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트위터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처음에 그 트위터 하면은 지금까지도 계속 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하면서 특히 일론 머스크가 들어가서 뭐 트럼프도 풀어주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을 또 개방을 하니까 혐오 발언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플랫폼이 그런 건데 광고 책임자를 여기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론 머스크도 광고 이런 것보다는 항상 어떤 무슨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에 뭐 테크놀로지를 좋아했었지 애드버타이징을 그렇게 막 본인이 나서서 하고 이랬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테슬라로서는 돈, 이게 제일 그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MBC 유니버설의 베테랑 광고 글로벌 총책임자인 린다 야카리노는 ABC 유니버설의 글로벌 광고 책임자와 트위터에 이걸 비교를 하면 얼마나 작겠어요. 트위터의 광고 분야가. 그런데도 왜 가는가? 거기는 광고 책임자고 여긴 CEO잖아요. 이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계속 이 트위터에 관여할지 모르지만 CEO이기 때문에 그로써 이제 머스크는 그동안 싫었지만 막 광고 분야 이런 사람들과도 만나고 막 이랬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걸 싫어하는데 여기서 해방돼서 maybe 테슬라에 더 집중을 해서 테슬라의 주주이신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일이 있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2년 사이에 특히 이제 뭐 일론 머스크가 들어오고 나선 더했죠. 테슬라가 거의 뭐 누구는 포르노 사이트처럼 돼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한데 뉴스라든가 패션, 유명한 사람 컨텐츠 같은 것은 2년 사이에 굉장히 줄었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크게 성장했는데 하나는 암호화폐, 또 하나는 성인용 컨텐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트위터예요. 성인용 컨텐츠가 전체의 13%랍니다. 아주 과다한 노출을 허용을 하는 거예요. 트위터에서 지금. 그래서 이제 이 필터링 부족 같은 게 있죠. 뭐 사람들도 엄청 많이 해고를 했고 뭐 윤리 기준 필요 없다. 표현의 자유인데 이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CEO로서의 첫 번째 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퍼지기도 하고 하는 것이니까 광고주들도 피하죠. 뭐 PBS 키즈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포브스 같은 전통적인 무슨 경제 잡지라든가 뭐 다이슨 같은 기업 같은 데도 광고를 떼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트위터에 뭐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바뀌어서 사용자도 적고 한 10%의 사용자가 90%의 컨텐츠를 만들어낸답니다. 쓰는 사람만 계속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때 그야말로 트위터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시작을 했고 끊임없는 창조 뭐 미래 모든 것에 뭐 디지털 자유로운 타운홀이 되기를 원했었는데 더 이상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지금 돈도 부족하다 해서 일단 돈부터 벌고 어떻게 이걸 하겠죠. 그리고 CNN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요. CNN의 그 트럼프 전 대통령 타운홀 미팅하고 나서 엄청 내부에서 반발이 심하대요. 그 CNN의 새로운 그 CEO가 새로 이제 CEO도 되고 했으니까 이쪽도 커버하고 이쪽도 커버하지 하는 것도 있었고 해서 했는데 막상 내용 자체는 트럼프가 이겼거든요. 트럼프가 이겼고 그 청중 자체도 공화당이나 공화당의 기운 마음을 정하지 않은 유권자를 대상으로 했으니까 분위기 자체가 저는 거기서 케이틀란 컬린스가 그 정도로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CNN 내부에서도 왜 말이야 트럼프라는 저런 그 말 잘하고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사람한테 플랫폼을 내줘서 이게 뭐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딱 그 CEO가 크리스 리치 CEO가 아니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뉴스를 만들어냈어. 그리고 콜린스 얼마나 끊임없이 트럼프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그 사실 체크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 그거면 됐어. 뭐 이렇게 얘기는 많이 한다고는 하는데 CNN 직원들은 아무튼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는데
CNN으로서 청취율 진짜 시청률 엄청 올라간 거예요. 평소에 한 4배 정도는 됩니다. 원래 이거 시작하기 전에 트럼프가 이제 뒤에 무대에서 이 CEO를 만나서 크리스 리치를 만나서 내가 시청률 높여줄게요. 이랬대. 실제로 높였죠. 평소보다 4배 많았고 그러면 이게 터커 칼슨 많이 나올 때 그 정도 되는 거거든요. 312만 명 정도로 계산이 되던데요. 뭐 그것에는 성공을 했지만 직원들은 특히 뉴스룸 직원들은 그게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가짜를 뿌려서 중간에 부분적으로 들었던 사람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 그게 진짜라고 믿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CEO와 그 직원들 사이에 또 그 직원들도 광고 디파트먼트냐 뉴스 디파트먼트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가 그 타운홀에서 이진 캐롤이라는 칼럼니스트에 대해서 또 뭐 저 여자 미쳤어 뭐 했어 만난 적도 없다니까 사진 찍어놓고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자신을 비하한 것에 대해서 또다시 세 번째로 명예훼손 소송을 할지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했습니다. 성강간에 대해서는 증명하지 못했지만 성학대를 했다. 그에 따른 그 배상과 또 명예훼손 해서 500만 달러를 물어줘라 하는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를 했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요. 재밌는 뉴스가 있는데 이걸 전해드릴 수 있을지는 광고 들으시는 동안 저도 시간 계산 좀 해보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재밌는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요. 영국 신문 가디언에서 읽었습니다. 오클라호마에서 경찰이 이제 어떤 신고를 받은 거예요. 사람이 우는데 어떤 큰 농장에서 남자가 너무 구슬피 울거나 비명을 지른다 화난 것처럼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할 땐 보통 이제 2명 정도가 같이 출동을 하잖아요. 가봤더니요, 막 정말 소리를 들어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비디오로 뭐 유튜브 같은 데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경관들이 2사람이 가면서 이제 이렇게 뭐지 하면 사람이 울고 있어 남자의 목소리야 막 이렇게 가는데 그 비디오에 48초쯤 가면 막 고함을 지르는데 성인 남자의 고함 소리인 겁니다. 어머 사람이 많네 하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게 웬걸 자그마한 염소예요. 해서 그 농장의 주인에게 갔죠. 갔더니 우리 염소가 말이에요. 얼마 전에 친구들과 결별을 해서 뭐 사연이 있겠죠. 그게 너무 화가 나서 저러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농장 주인하고 경관이 얘기를 할 때도 남자가 막 그냥 막 고성을 지르는 그런 소리가 어떻게 그렇게 작고 마른 염소에게 나오는지. 근데 염소의 이 소리는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뭐 다른 테네시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 그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요즘에 미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뭐 가수도 뭐 이런 것을 다 인용을 해서 했었잖아요. 고통을 전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화가 났을 때 아니면 뭐 엄마에게 젖달라고 할 때 뭐 이런 때도 그 염소의 소리라고 하는데 어쩜 이렇게 사람의 비명 소리와 똑같든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당뇨 극복 캠페인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당뇨와 싸우는 든든한 지원업체 GC 내추럴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후원업체 안 불러드리지 않았던가요?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약속을 지켜야죠.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하고도 생소하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당뇨 극복 캠페인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당뇨와 싸우는 든든한 지원업체 GC 내추럴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일요일이 어머니 날인데요. 요즘은 핵가족이잖아요. 핵가족이라서
어떻게 어머니 날이 예전에 같으면 다 통했는데 지금은 뭐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뭐 재정 칼럼니스트가 어머니 날에 뭐 오리지널 스토리 이렇게 해서 읽다가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그만뒀는데 어쨌든 1910년대, 20년대 뭐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 여성은 아이가 없었는데 어머니 날을 만든 처음에는 가게들과 함께 했다가 상업화돼서 뭐 실망을 했노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또 돈이 있다면 있는 범위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강혜신이었습니다. 아주 음식도 같이 드시고 할 수 있잖아요.